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 갈등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좌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전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좀 얘기하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를 한다고도 그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색깔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이 모략이다 이렇게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 이제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말 많이는 안 쓰고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밀려나가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고 나가는데 이쪽은 일반 대중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설사 여기에서 비롯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도 이쪽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시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어떤 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설명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의 이런 투쟁 방향, 그리고 지피지기여야 이제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흔히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이 좌파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이 좌우 대립이란 거 이런 건 많이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당 문제들이 그냥 이념 정당이라보단 파벌로 돼 있는 것이라고. 그럼 세계 다른 나라는 그럼 순수한 이념적으로만 그럼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이디얼, 이념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이념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거, 이상적인 거. 그리고 실제의 어떤 좌우 대립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파벌 집단들의 어떤 집단적인 경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파라는 쪽은 그 사회에서 오래 뿌리박고 오래 그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좌파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라의 사회문화에 늦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을 보수우파를 상징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인 유럽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설립해서 그 이념에 맞게 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디안의 어떤 이념 그런 것보다도 그것에 맞게 미국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주로 미국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흑인, 인디언 혹은 이제 멕시코 그런 늦게 온 이민자 그런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개신교 위주의 도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대놓고 자기가 늦게 왔으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걸 차별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진보적인 이유, 그 어떤 진보 이념을 해가지고 어떤 사회의 기반에 있는 자기의 태어난 상황 그런 거에 맞춰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동등한 권리를 항상 추구하는 것으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 사회의 그 기존전의 사회를 자꾸 그 가치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진보 혹은 좌파들이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나라로 얘기했는데 미국에 관한 건 하여튼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모상으로 흑백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분명히 그런 이제 어떤 집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신라, 고려 이렇게 이어온 이렇게 신라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한반도 민족이란 것이 분명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신라, 고려 이렇게 해서 1000년을 넘게 계속 같이 살아오니까 한반도의 한민국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우리가 그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라든지 기타 조선 초의 역사를 보면은 이성계가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함경도가 고려 땅이 아니었죠. 함경도 지방에서 여진족을 이끌고 있다가 이제 조선을 결과적으로 점령해서 조선을 건국했죠. 그러면서 태종 때까지는 싸움만 하다가 세종 때 그 여진족을 정식으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문으로만 써왔지만은 한글을 창제해서 그 소리 글자로도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소통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여진족과 그 만주 이런 몽고 이런 쪽은 한자를 쓰는 민족이 아닙니다. 동양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은 한자 문화권은 그 중원 문화 이제 벨트 이쪽이 그 얘기하는 거고 북쪽 그 유목민들은 한자 문화권이 아니고 물론 월남 그쪽도 원래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월남 그 라오스, 캄보디아는 다 한자 문화권이 아니고 월남은 이제 중국 대륙에서 들어간 사람이 정복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이 됐지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 있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 고려고 여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조선 때 병합된 여진족 그 사람들은 이 만주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때 발해 때는 말갈족 그렇게 해서 하층민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들어왔으니까 여진족은 그럼 조선 시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처음에는 이제 세금을 면제받고 왜냐하면 건국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진족 용병들이 이성계가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조선을 점령하고 이제 고려를 점령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 평화가 오니까 이게 중국의 원나라와 청나라 같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큰 대우를 해줬지만은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관 위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결국 평화가 오니까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도 그러니까 유랑민이나 혹은 이제 백정 이런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시대에 좀 기반을 잡지 못한 하층민, 한자 문화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좀 이 사람들 후예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실을 찾아서 전통의 한자 문화 이런 것을 없애고 그래야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앞설 수가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이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고 기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한문학으로서 계속 이 나라 문화를 중심으로 잡게 되는데 가령 소설 같은 데서 한자를 못 쓰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출신들은 오히려 이렇게 문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커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 출신들이 오히려 이 한자를 그 수백 년 동안 안 써왔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그런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묘사력이 있겠죠. 순한 글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인으로서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파적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들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좌파 우파의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는 그런 겁니다. 근데 좌파라는 사람은 명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의 이 사회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이걸 갖다가 이 평등하지 못하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을 구실로 잡아서 결국은 자기들이 유리한 그런 이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서로 싸우는 건 보수 우파라는 사람도 자기들이 유리한 사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옳다고는 원칙적으로 이런 싸움에서는 뭐가 옳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또 다시 또 크게 보면은 이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더 영적 성장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에 비해서냐를 볼 때 이제 선진 문명을 가진 민족이 계속 그 나라의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후진 민족을 가진 민족. 미국 같으면은 흑인과 인디언들의 문화로 미국을 바꾼다면 미국이 이제 강국이 되겠습니까? 미국민들이 그 정도 좋은 생활을 가지겠습니까? 비록 이제 그렇게 되면 흑인과 인디언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는 무너지고 말죠. 이 마찬가지로 한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고급 문화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대의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돼야 하는데 또 한국이란 데는 묘하게 또 구실거리가 있죠.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에 패배했으니 동양 문화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동양 문화를 없앤다고 해서 서양 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 문화들을 자꾸 폄하시키고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자라온 사람들은 이 땅에 체질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10년을 살지 않는 한 영어의 어떤 고급 어휘라든지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은 그러니까 영어 단어 그걸 다 알기 위해서도 한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배우질 않으니까 이런 전통적으로 학문에 능한 이런 이제 민족들은 아주 상당히 불리하게 되고 이렇게 유랑민이라든지 그런 쪽에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득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좀 리버럴한 자유로운 직장을 가진 사람들 좀 문화예술도 좀 어떤 진지한 문화예술 창작보다는 좀 상당히 좀 자유분방한 그런 분야의 창작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우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 제도에서는 자유 경쟁, 능력 경쟁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유리하게 자유 경쟁을 하면 더 경제력을 갖게 되니까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백인들이 가만히 놔둬도 자유 경쟁을 해도 백인들도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을 은근히 계속 추구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온건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봐야 색깔론이라고 욕만 먹고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쪽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계속 이게 상대방을 이런 쪽으로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특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좌파 우파의 어떤 사람이 좌파가 되고 어떤 사람이 우파가 되느냐 이런 사람 우파가 된 사람은 그 나라 민족에 맞는 그 나라 그 사회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전생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더 비교적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정생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층민 핍박받는 이 나라 있어봤자 이제 이들 말래요 소름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고 혹은 이제 그 아예 이 나라 이 체제 사회가 좀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유럽 좌파라든지 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윤생 경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상류층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온 좌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온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원래 유럽과 이제 인연이 많기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좌파 그러니까 그 통칭 이제 진보 좌파라면 이런 이제 강남 좌파로도 표현되는 이제 상류층 유럽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론 미국 유학이라도 이제 좀 이런 성향이 가진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좀 우리 토속적인 이제 그런 이제 하층 문화 이런 것을 또 애착을 갖는 그런 또 이제 부류들도 있죠. 근데 우파 쪽에서는
이렇게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이런 쪽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글 전용 이런 거에서도 그냥 이제 무감각하고, 여태까지 이 우파 쪽을 이제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둔감하죠. 그리고 이제 우파를 자처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파 주류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 왜냐면은 이제 그 2차 대전 패배 이후 서양의 어떤 영적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좌우파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이렇게 계속 밀려나가서 결국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과거 우리 문화, 양반 문화, 뭐 한자 문화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 서구 사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이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좌파 지식인들 또 이런 사람들도 과거의 사회는 전부 다 양반부 착취 사회였으니 그러니까 전부 뒤엎어야 된다. 그럼 결국 과거의 주류 사회 반드시 소수 양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때 편입된 여진족을 제외한 이제 신라 고려를 이어온 다수 민중, 우리 역사를 조사해 보면은 그 양반이 아니더라도 다 한자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라도. 그러니까 물론 뭐 유식하지 많이 알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신라 고려 때부터 이어온 우리 전통 민족, 그 맥을 이어온 이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이때 요 사람들이 이 전통 문화를 우습게 알면고 그냥 이렇게 자유민주 시장경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요 두 연합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 이런 보수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전통 문화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은 보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까? 보수주의라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어떤 뿌리박은 문명에 익숙해 있고 그것을 선호해야 맞는 겁니다. 미국, 영국과 같이 자기네들이 다 이제 주류를 계속 이어온 사람은 그게 분명히 들어맞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서구 문명의 이제 그 이식을 받아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혼란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반드시, 그런데 원론적인 보수가 되려면 분명히 이제 신라 고려 이쪽과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일본이 그 어떤 모범적인 예죠. 그것이 비록 서양 문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통 보수를 다 지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 어떤 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도 이 전통 주류 세력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전통 주류 세력에 맞는 이제 교육을 계속 시켜주면은, 한자도 계속 교육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상류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우수한 인재들이 더욱 성장해가지고 능력별 사회니까 자유민주 시장경제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파 사회가 이제 좌파 사회를 그러니까 더 이제 지도하고 리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쪽이 단절되니까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처음에 나세운 건 여기서 이제 진보적인, 이른바 진보적인 이제 여러 가지 평등한 준화 교육, 기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의 인재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지식 교육 방식으로는 불리하니까 이제 평준화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인재들이 커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 부류의 스타일로 좀 이제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어떻게 요행이 자기 기질에 맞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교육제도와 문화제도를 먼저 바꿔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문화제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된 걸 방치해뒀단 말이에요. 이 사회, 이미 이렇게 된 사람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과 뭐 이 사람들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들이 유럽이나 그런 데서 받았던 그런 수모를 이겨내가지고 상류층으로 자리 잡겠다는 거고, 자기네 부류가, 특히 이 사람들도 이제 과거의 천민들으로 살았던 그런 것을 해소하겠다는 거. 물론 그 한을 푸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자기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상류층으로 자리 잡으려는 거죠. 이제 중국의 그 원나라와 청나라 때 만주족, 몽고족이 그들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그런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세금을 받고 이제 상류층을 자리 잡았듯이, 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죠.
어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뭐 5.18 그런 식으로 혹은 세월호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인연이 거의 얽힌 사람들한테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상류층이 되도록 그쵸 보장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런 세월호 학생들한테 뭐 대학을 특별 전형한다든가 5.18 그 사람들한테도 특별 어떤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물론 그런 일부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교육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로 이게 사람들의 궁극 목표가 아니고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이런 교육 제도 상당히 돼 있으니까 어떤 문인들 이라든지 문인 혹은 이제 문인들도 이미 어떤 세습 문인들이 많이 지금 이제 뭐 해외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쪽의 부류들이 이제 족벌로서 이제 상류층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인도 잘 나가는 문인도 일종의 상류층이니까 자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IT 같은 데서도 벌써 여기서 무슨 IT를 장악했다 그런 말로만 한탄하는데 그게 다 이미 문화적으로 이들한테 유리한 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자유시장 경제 방식으로도 이미 포탈 등에서 다 이제 상류 계층은 어떤 그 우위적인 그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문화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기존의 보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전통 세력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비록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런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에서 그것을 뿌리 박으려면은 분명히 이 나라의 어떤 그리고 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려면은 이 나라의 보수 세력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을 분명히 융화해가지고 그와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